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8월 중으로 HBM3 12단 공급과 HBM4 인증 양산까지 시작하겠다. 이런 소식이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망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정말 양치기 소년의 말인지 아니면 정말 참 이 말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 삼성이 아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건 분명한데, 하여튼 이 모건 스탠리의 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월 말 HBM3 12단의 샘플링이 진행될 것이며 4분기 공급을 위한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홍콩의 GF증권의 제프 푸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8월 15일 전으로 HBM3 12단을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12단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BM4에 대해서 아직까지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하고 계약 소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26년에 생산될 HBM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기를 그냥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급 계약을 마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들려지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푸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공급업체와 HBM3 12단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격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속셈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가격을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12단 HBM3 공급, HBM4 인증 관련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3 12단 하반기 공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엔비디아 인증 절차 8월 중 삼성전자 HBM3 12단이 엔비디아에 인증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 샘플링 4분기 양산 HBM4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얘기하기를 이번 분기 3분기 중으로 HBM4에 샘플을 공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라든가 홍콩의 GF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격 협상 영향이다. 엔비디아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간의 경쟁 구도를 활용을 해서 HBM3를 두 자릿수로 인하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건 스탠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본다면 HBM4 인증도 병행 추진을 하고 있다. 일부 신문에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한 거 보면 삼성이 올해 안에 HBM4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HBM4의 샘플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삼성의 전략은 8, 9월 중으로 HBM4 샘플 출하를 예정을 하고 4분기 중으로 엔비디아 인증 심사를 예상해서 이게 심사를 예상하는 모건 스탠리의 일정인데 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8월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8, 9월 4분기 이렇게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증권사에서의 분석도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요. 삼성은 항상 말하죠. 6세대 원시 디램 공정을 이용한다. 당연히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5세대 원비 디램을 이용하니까 삼성이 원시 디램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삼성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또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글을 써놨는데 아직 영상은 안 찍었지만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하기를 삼성의 HBM4는 원가가 SK 하이닉스보다 30% 정도 높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원시 D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기 HBM4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베이스 다이, 그 다음에 로직 다이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로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TSMC의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서 SK 하이닉스의 HBM4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두고 보면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노무라 증권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조금 삼성이 좀 열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가 26년도에도 HBM 영업이익률이 59%죠. 영업이익률이라기보다는 그거겠죠. 점유율을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지난 1분기와 올해 2분기에서 영업이익률이 4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9%라는 전망은 잘못된 거고 점유율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60, 70%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반도체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DS 부분의 실적 격차가 25년도 상반기 1, 2분기를 다 했을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약 1조 7천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16조 6,500억이에요. 격차가 15조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 반도체에서 올해 1, 2분기 상반기에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3분기에는 아마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3 12단 공급과 HBM4 인증을 성공했을 때는 삼성 반도체의 실적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 납품이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을 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콜을 통과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물량과 좋은 가격은 절대 안 줍니다. 그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삼성도 알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3 12단을 8월 중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HBM4는 원시 D램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본딩은 어떤 거 할 것인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그 삼성의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16단 HBM4부터 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쓴다 그러니까 HBM4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안 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HBM4에서 본딩은 어느 것을 쓸 것인가? 한미반도체에 뭐 지금 뭔가 이걸 쓸 것인가 아니면 자체 본딩 장비를 마련했는지는 조금 한번 두고 봐야 되고 노무라 증권 말대로 HBM4 가격이 상대적으로 30%가 높을까? 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주도권을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HBM4가 원비 D램으로 가고 아마도 HBM4E에는 원C D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HBM4 가격이 노무라 증권의 말대로 삼성전자보다 원가가 더 낮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HBM4가 나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 아직까지 불명확한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25년도 하반기를 HBM 반등의 변곡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3E 12단, HBM4의 샘플 및 인증. 그래서 그걸 꼭 8월로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8월, 9월에서 4분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HBM3 12단 인증과 동시에 공급, 그 다음에 HBM4 인증 확보가 실적 반등의 핵심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올해 3분기와 4분기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이것과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올해 정말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은 처참할 겁니다. 정말 어디에다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실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반드시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속으로는 삼성전자가 HBM3 이 12단 그 시장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조금 길게 봐서 HBM4 시장에서 들어와서 SK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면서 가격 협상을 하면서 이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상반기 중으로 26년도 HBM 생산할 거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하고 공급 계약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은 아닌가, 삼성이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를 조금 늦추는 것은 아닌가, 이랬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기회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간 스탠리가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번갈아 가면서 반도체 겨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반도체 시장을 쥐었다 쥐락펴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HBM3 12단과 HBM4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해외 매체들이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삼성전자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7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8, 9월에 삼성전자가 하여튼 이 HBM3 12단부터 코어를 통과하고 공급 소식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